이번 영상은 스마트 A10을 활용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두 번째 영상으로 금융소득 탭부터 금융소득 세액 계산, 그리고 가산세 탭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소득 탭을 보겠습니다. 금융소득 탭에서는 이자, 배당 소득을 입력해 이자 배당 소득명세서를 작성하는데요. 이자 배당 소득명세서는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배당이 있을 때 작성하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이자 배당이 있다면 작성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탭은 직접 소득 내용을 입력해서 작성하는데요. 소득 구분 코드를 클릭하여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 구분 코드에 18번 온라인 투자 비영업이익 14% 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중 12번은 원천 징수되지 않는 이자, 17번은 원천 징수되지 않는 비영업이자, 21번은 그로스업 배당, 22번은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배당, 그리고 23번은 원천 징수되지 않는 배당입니다. 저는 11번 비영업이자를 선택해서 입력하겠습니다. 소득 구분 코드를 입력하면 소득 구분별로 일련 번호는 자동 부여되고 아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자소득 중 12번, 15번, 17번, 그리고 배당소득 중에는 23번, 26번의 경우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없이 입력이 가능하고 그 외 소득 구분에서는 필수 입력사항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자소득 금액과 원천 징수된 소득세까지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때 소득 구분 코드 11번, 13번, 16번, 21번, 22번에 원천 징수세액 소득세는 이자 배당소득 금액의 37%보다 크면 오류로 체크되고 배당소득 중 28번 출자 배당의 경우 25%보다 크면 오류로 체크되며 29 동업 배당일 경우에는 1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원천징수세액 소득세를 이자소득의 37%보다 크게 입력하면 우측 상단 검증 버튼을 눌렀을 때 오류로 체크되고 올바르게 입력했을 땐 검증 시 금액 오류 없음으로 표시되어 전자신고 전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 중 소득 구분 코드 12번, 15번, 17번과 배당소득 중 23번, 26번은 원천 징수되지 않은 소득이므로 소득세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배당소득을 입력해 보도록 할 텐데요. 두 건의 그로스업 배당소득을 입력하겠습니다. 소득 구분 코드는 21번 그로스업 배당을 선택하고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배당액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그 아래 배당가산액 대상금액이 활성화되는데요. 그로스업 배당소득이 있을 때는 배당가산액 대상금액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그럼 배당가산액 대상금액에는 어떤 금액을 입력해야 할까요? 지금 입력한 데이터를 예시로 함께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A 금액을 산출해야 하는데요. A는 소득 구분 코드를 기준으로 21번을 제외한 11번에서 17번, 그리고 22번에서 26번, 29번 소득금액의 합입니다. 현재 데이터처럼 계산된 A의 값이 2천만 원보다 크다면 21번의 각각의 배당액을 배당가산액 대상금액에 그대로 입력하고 검증을 눌러보면 금액 오류 없으므로 올바른 금액을 입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의 값이 2천만 원보다 작거나 같다면 먼저 2천만 원에서 A의 값을 차감한 다음 이 값을 다시 21번에 합해서 차감하여 배당가산액 대상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A 금액을 2천만 원보다 작게 수정해 보겠습니다. A 금액이 2천만 원보다 작을 경우
1번 사례처럼 배당액을 그대로 배당가산액 대상금액으로 입력하면 검증 버튼을 클릭했을 때 오류로 체크되는데요. 오류 내용의 산식을 참고하여 배당가산액 대상금액을 다시 산출해야 합니다. 먼저 2천만 원에서 A금액 500만 원을 차감하면 1,500만 원이 산출되고, 이 금액을 21번의 합인 3천만 원에서 차감하면 배당가산액 대상금액은 1,500만 원으로 산출되겠죠? 계산된 배당가산액 대상금액을 각각 나눠서 입력하고 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검토까지 진행합니다. 그 아래 배당가산율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배당소득이라면 자동으로 11%가 반영되고 배당가산율을 기준으로 배당가산액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배당액과 배당가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이렇게 금융소득 탭에서 입력한 내용은 금융소득세액 탭의 금융소득 명세로 반영되는데요. 이때 앞에서 금융소득 탭 설명 시 추가되었던 소득구분 코드 18번 온라인 투자 비영업 14%로 입력한 데이터는 비영업 대금이익 14% 칸으로 반영됩니다. 그 아래에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2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 대해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 산출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편집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04년 이전 발생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노란색 금액 변경 버튼을 눌러 해당 금액을 직접 편집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내역은 종합과세 방식으로 산출된 21번 비교산출세액과 분리과세 방식으로 산출된 30번 비교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최종 계산하게 되고,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탭에 산출세액으로 반영됩니다. 이처럼 금융소득자용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내역에 따라 산출세액이 계산된 경우에는 세율이 반영되지 않는데요. 세율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금융소득 탭에 이자배당소득이 입력된 건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세액 탭의 배당세액 공제는 13번과 31번에서 30번을 뺀 금액 중 작은 금액이 반영되고,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탭 3번 세액공제에서 세액공제 입력 버튼을 클릭한 다음 새로 불러오기 하면 코드 202번 배당세액공제로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결손 원천징수 탭과 결손공제 및 준비금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손 원천징수 탭의 1번 2월 결손금 명세서에서는 부동산 임대와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임대에는 30번 부동산 임대소득, 31번 동업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에는 40번 사업소득, 41번 동업사업소득, 32번 주택임대소득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각 소득 구분별 TY란에서 엔터를 치면 부동산 임대 구분에서는 30번이, 사업 구분에선 40번이 자동 반영됩니다. 2월 결손금 발생 내역의 발생과세 기간과 발생금액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는 15년 이내, 그 이전 결손금은 10년 이내의 2월 결손금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2월 결손금을 과세기간별로 차례로 작성합니다. 단기공제액란은 2월 결손금을 단기에 공제하고자 할 경우 입력하고, 먼저 발생한 2월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단기공제액란에 입력한 합계액은 결손공제 및 준비금 탭에 2월 결손금 공제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 1,200만 원을 단기에 공제받기 위해 발생과세 기간과 발생금액 그리고 단기공제액을 입력하고, 결손공제 및 준비금 탭을 확인해 보면 2월 결손금 공제금액 항목에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2월 결손금 공제금액에 단기공제액으로 입력한 1,200만 원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결손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의 공제 순서는
결손금이라면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순으로 공제되고 2월 결손금이라면 당해연도 사업소득부터 앞에서 열거한 순서로 공제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지금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자면 부동산 임대소득은 결손이고 사업소득 2개 중 더 좋은 상사는 소득금액이 2,200만 원, 잘 되는 식당은 결손이며 근로소득의 소득금액은 750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손 원천징수 탭에는 사업소득 2월 결손금 1,200만 원도 입력되어 있는데요. 결손공제 및 준비금 탭을 클릭하면 사업소득 금액 2,200만 원 중 사업소득 결손금 1,400만 원이 자동으로 공제되어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금액 1번 소득별 소득금액에는 800만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이 금액에서 2월 결손금 1,200만 원 중 800만 원이 공제되고 남은 400만 원은 순차적으로 근로소득에서 공제되어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 후 소득 금액에는 근로소득 350만 원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서식 작성 요령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금액 1번 소득별 소득금액은 공란으로 반영되고 결손금 2,100만 원은 결손 원천징수 탭 1번 2월 결손금 명세서에 부동산 임대 2월 결손금 발생 내역, 발생금액에 기재합니다.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로 당해연도 결손금을 타소득에서 공제한 후에도 결손금이 남는다면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에는 공란으로 표시되며 남은 결손금은 결손 원천징수 탭의 2월 결손금 발생 내역에 기재해야 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사업소득이 결손일 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서의 결손공제는 배당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은 결손금 2월 결손금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배당 이자소득에서의 공제는 납세자가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결손공제 후 이자 배당소득의 공제 후 소득금액이 2천만 원보다 작다면 마감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결손공제 및 준비금 탭에서 이자 배당소득의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이 2천만 원이 되도록 이번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 금액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입력 방법을 보겠습니다. 소득금액 탭에서 사업소득을 입력했을 때 원천징수세액 소득세와 농특세가 비활성화되어 입력할 수 없는데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결손 원천징수 탭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에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자 주민번호라는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의 사업자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데요. 간혹 사업자 등록번호를 모두 0으로 입력하거나 임의의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임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할 경우 전자신고 시 오류로 체크되므로 반드시 정확한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해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금액 탭에 사업소득을 입력하지 않고 원천징수 내역만 기재하여 신고할 경우에도 전자신고 오류가 발생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력한 원천징수 세액은 종합소득세 탭의 기납 후 세액 명세, 원천징수의 사업소득에 반영됩니다. 다음은 주택매매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매매 탭은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의 주택 등 매매 차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작성은 주택 등 매매 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내역에서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직접 입력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는 띄워지는 팝업창에서 공제율을 참고하여 선택하면 공제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는 250만 원 한도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주택매매소득과 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금융소득세액 탭이 주택금융소득 탭으로 변경되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금융소득 탭에서 입력한 내역이 1번 금융소득 명세에 반영되며 주택 등 매매 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내역에 따라 산출세액이 계산된 경우에는 금융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탭의 세율은 표기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산세 탭을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금액 탭을 확인해 보면 기장 의무가 1번 복식부기인 소득에 대해 신고 유형이 31번 기준율로 입력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기장 의무가 복식부기지만 추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간편장부로 신고한 부동산 임대소득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가 해당되겠죠? 가산세 탭으로 이동해서 무신고 가산세의 기준금액 칸을 클릭해 금액을 불러온 다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가산세액은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익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무신고 가산세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무기장 가산세도 마찬가지로 기준금액 칸을 클릭하여 금액을 불러온 다음 적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무기장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된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가산세 탭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신고 유형을 31번 기준율로 신고 시 작성한 추계소득 금액 계산서의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 작성 금액이 있다면 증빙불비 미수치 금액으로 불러오게 되고 추계소득 금액 계산서 인건비 중 33번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 작성 제외 금액에 입력된 금액이 있다면 보고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불러오게 됩니다. 추가로 가산세 명세서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서식이 개정되었으므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항목을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납부지연 가산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기존 0.025%에서 2022년 2월 15일부터는 0.022%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시 2022년 2월 14일까지는 0.025%로 2022년 2월 15일부터는 0.022%로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프로그램에선 미납일수 계산의 기간을 입력하면 기간별 가산세율이 적용되어 가산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그리고 보고불성실 가산세에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추가되었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명칭이 간이지급명세서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 방법이 변경되면서 서식도 바뀌었는데요.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했을 경우 사업소득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와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의 10,000분의 2 중 큰 금액을 기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가산세는 업무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 금액의 100분의 1을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가산세 탭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불러오기와 자동 계산 기능은 편의 기능이므로 올바르게 금액이 반영되었는지 검토한 다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A10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금융소득 탭부터 가산세 탭까지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